자,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님께 집밥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볶음밥 준비하셨습니다. 네, 볶음밥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볶음밥 싫어하는 사람 없죠? 참 다양하죠. 네. 볶음밥으로 한 10가지, 20가지도 만들 수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란볶음밥 뭐 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현 셰프님은 대통령의 요리사니까 셰프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우, 재료도 아주 예쁘게 준비하셨어요. 밥도 두 가지고. 볶음밥을 만들 때는 채소와 여러 가지 채소, 버섯 넣어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들은 많이 넣어서 볶아도 맛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네. 오래 볶아야지 볶음밥은 맛있습니다. 오래 볶아야 되는군요. 네, 볶음밥은 기름이 어느 정도 많은 상태에서 오래 볶아야지만 맛있다. 근데 집에서 흔히 볶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불이 좀 애매하니까. 불도 애매하고 이제 끈기가 약한 거죠.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제가 맨날 그랬던 거 같네요. 예. 강한 불로. 네, 그렇죠. 예. 보니까 채소들도 좀 작게 써진 것 같아요. 채소들도 그 밥이랑 같이 볶다 보니까 너무 네. 크면은 좀 덜 익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 뭐 2mm, 2mm 깍두 썰기로 해가지고 양파, 청피망, 당근 그리고 파는 약간 송송 얇게 찹쌀어서 하면 되고. 새우는 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새우는 요 볶음밥 새우는 보통 요 조그만 잔새우로 네. 하는 게 먹기 좋고 요 큰 새우는 한 번 또 손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 새우를 넣어서 하면은 밥이랑 잘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볶다 보면 이 잔새우는 밥이랑 계란이랑 같이 어울려지는데. 아, 그렇군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잔새우 쓰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밥을 만져보니까 찬밥, 더운 밥을 준비하셨는데 이것도 또 차이가 있나요? 보통 찬밥, 더운 밥 보통 저희들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는 더운 밥을 약간 대게에서 네. 볶는 게 가장 잘 볶아지고 잘 섞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 찬밥을 쓰는 이유는 보통 업장에서 찬밥이 밥통에 하던 밥이 남잖아요. 그럼 밥이 버리지는 못하고 잠깐 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싸놓습니다. 이렇게 물 티슈로 해서. 수분을 좀 벗기를 시키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이 찬밥으로 볶음밥을 합니다. 근데 더 오래 볶고 힘들지만은 꼬실꼬실하게는 찬밥이 더 잘 볶아져요. 그렇군요. 네.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즉석밥으로 할 때 잠깐 돌려라, 그냥 넣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즉석밥은 저도 안 해봤지만은 즉석밥은 살짝 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즉석밥이 한 2분 30초, 50초 정도. 2분 정도 돌립니다. 1분, 2분 30초, 정도. 한 2분 30초면 한 2분 정도만 돌려서. 조금 부족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더 꼬들꼬들하게. 어차피 기름을 많이 넣다 보면은 기름을 같이 먹어요, 밥이. 그러면서 오래 볶으면은 밥이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천상현 셰프님만의 팁이 담긴 오늘 그 볶음밥 노하우 요리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새우 볶음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새우 볶음밥 야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썰어 볼까요? 네. 채소부터 손질하실 거죠? 피망은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게 깍두 썰기로 한 2mm 정도로 해서 작게 써시는군요. 크면은 먹기도 불편하고 특히 아이들 먹을 때 뭐 야채 싫어하잖아요. 곤란해잖아요. 또 크면은. 그러니까 작으면 또 희한한 게 있는 둥 없는 둥. 싫어도 먹더라고요. 작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야채를 고를 수가 없게끔. 그렇죠. 좀 어릴 때부터 채소를 많이 먹어야 애들이 건강해지니까 부모님들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진짜 채소를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할머니한테 봐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 절대 못 먹게 하시고 소세지도 못 먹게 하셨어요. 네, 소세지는 조금 그래도 할머니가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또 채 썰어주는군요. 이렇게 해서 봐도
이렇게만 보니까 약간 중식 채소 재료 같아요. 예. 보통 중식당에서는 당근도 안 넣고요. 요 대파만 넣고 볶아요. 대파하고 새우 아니면 게살이면 게살하고 대파.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 끝났나요? 예, 야채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한번 밥을 볶아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볶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약간 덮인 밥이에요. 요거 계란을 이렇게 해서 한번 휘핑하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살짝만. 이거는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죠? 상관없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기름 두르셨고요.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계란 먼저 가네요. 네, 계란부터 갑니다. 약간 중식 느낌으로 그렇죠. 튀김처럼. 그렇죠. 좋아요. 저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란 볶음밥에 할 때는.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은 밥이랑 이렇게 같이 버무려지지가 않아요. 예. 이게 계란 먼저 하는 게 노하우군요. 계란부터. 맨날 끝나고 했는데. 약간 스크램블 직전까지 가시고 그렇죠. 계십니다. 스프레인 직전까지 가서 네. 밥을 넣습니다. 밥이랑 또 이렇게 섞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 아주 담백 고소하겠네요. 계란이랑 오래 섞었으니까. 볶아서 이렇게 하고 야채를 채소를 채소를 다 넣겠습니다. 한 번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채소 가득한 볶음밥 만들어지고 있네요.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 보통 우리가 중국 그 요리의 그 볶음밥 같은 경우는 불이 세기 때문에 이 네. 밥 색깔도 약간 노릇노릇해서 맛있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오래 볶아야 돼요. 불이 세기가 약하다. 불세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또 시간으로 승부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볶음밥 남의 집에서 먹는 볶음밥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기름으로 볶으니까 그 고기에 그런 기름들이 많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또 솔직히 식용유, 콩기름 다 비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에 모든 그 볶음 요리나 밥이나 하면은 입에 땡기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자주 갔던 친구네 집에서는 거기 아버지가 돼지 기름을 모아놓았다가 그 삼겹살 기름으로 볶음밥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집 보면은 짜장면이나 볶음밥 다 쇼팅으로 했어요. 돼지 기름. 그렇죠. 근데 고소해요. 몸에는 안 좋지만은 고소합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콩기름을 그렇죠. 썼습니다. 콩기름. 자, 여기서 이제 새우를 넣겠습니다. 새우는 새우도 많이 들어가네요. 굳이 빨리 넣을 필요 없고 다 한번 살짝 물에 데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이거 옆에 짜장만 있으면은 그렇죠. 볶음밥인데. 볶음밥. 그리고 이제 간을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간을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소금 한 꼬집, 약간 굴소스, 작은 큰소리로. 그렇죠. 화려한 먹질로 밥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부님들 하실 때 급하게 타지만 않게끔 약간 밥이 적어나 그러면 기름 좀 더 넣으시고 그렇죠. 아까 치미보다는 이제 양념이 들어가고 그래서 색깔이 약간 좀 하얗지는 않고 좀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참기름을. 딱 약간 중국집 볶음밥 느낌이. 이게 그냥 주걱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웍질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장점은 뭔가요? 집에서는 사실은 그 식당에서 센 불로 옥질은
효과를 빨리 야채를 볶아서 순이 죽지 않게끔 하는데 집에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차피 불이 약해서 굳이 집에서는 억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면 안 해도 네, 못하면은 요 정도 이렇게 돌려주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집에서 이렇게 주부님들 이렇게 하려면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다 날아가죠. 인덕션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깔이 기가 막힙니다. 야하.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볶음밥에는 새우볶음밥 말고도 햄볶음밥, 김치볶음밥 진짜 많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있는 야채들 애들이 좀 고기 여기다 넣어서 만들면은 다양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냉파 요리죠, 냉파 요리. 냉장고 파서 하는 요리. 그렇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우볶음밥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새우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피망, 당근, 양파는 작게 깍둑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잘게 썰어주고 달걀은 풀어주세요. 웍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달걀을 부은 뒤 섞어가며 익혀줍니다. 그런 다음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대파, 양파, 당근, 청피망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알새우를 넣고 볶다가 꽃소금, 굴소스를 섞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주면 새우 볶음밥이 완성됩니다.